저 같은 경우에 즐겨 했던 공부는 1등 컷이 따라서 조금 더 낮은 선택하는 것을 조금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2, 3학번에 재학 중인 김태윤입니다. 곧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되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설레는 분들도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문물 보러 받은 예비 고3 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2학년 2학기까지 수시를 준비했었는데요. 2학년 2학기가 끝난 후에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정시를 준비했을 때 더 높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2학년 2학기 끝났을 때 기준으로 내신은 2.2등급이었고 그 당시 11월 모의고사 정시 성적은 국어 100분이 98, 수학 100분이 100, 영어는 1등급, 물리학 1, 화학 1 99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시도 준비했지만 수시도 준비했었는데요.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해 보면서 느꼈던 점은 굉장히 차이점이 많은 공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공부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시는 길어봤자 2달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 반면에 정시는 1년 혹은 그 이상을 준비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었고요. 또한 공부 계획에 있어서도 수시는 정말 하루하루 단위로 단기적인 계획을 짜야 되는 반면에 정시는 대략적인 시기별로 계획을 짜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는지 이런 것과 같은 디테일적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면 수능은 논리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니만큼 조금 더 그 과목의 본질에 접근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시기별로 딱딱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공부량과 실력에 따라서 그 시기별로 해야 될 공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이 하는 공부를 보면서 부담이나 조급함을 느끼고 자기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세워놓지 않는다면 1년간 너무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3가지 시험을 기준으로 계획을 좀 짰던 것 같은데요. 그 3가지의 시험은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입니다. 먼저 3월 모의고사 이전까지 겨울에는 개념학습과 기출학습을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개념학습과 기출학습을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현역으로서 가장 공부할 시간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후에 공부를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때 끝내놓는다면 그 이후의 공부를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 사이에는 학교를 다니시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못 끝낸 기출이 있다면 기출과 엔제 위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여름이 되고 본격적으로 실전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오는데요. 이때는 엔제와 함께 실전 모의고사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모의고사가 지난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 위주의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사이에도 엔제보다는 실전 모의고사를 위주로 공부를 진행하였었는데요. 확실히 나의 실력과 시험장에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수면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잠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평일에 5시간 반 정도를 자고 주말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연연하지 않고 늦잠을 자는 방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잠을 적게 자면서 공부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잠을 오래 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휴식의 차원에서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시간 역시 매우 길게 공부하지는 못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심하게는 13시간, 14시간까지도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많이 한 날까지 쳐도 한 12시간 정도가 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짧게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좀 초점을 두고 내가 실질적으로 1년간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 시간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정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주시는 자습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습 시간 같은 경우에 시끄러울 수 있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조용하게 자기 공부를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할 공부를 루틴처럼 미리 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즐겨 했던 공부는 과탐 실전 모의고사 하나를 풀고 오답과 피드백을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시간을 딱 알맞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꼭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쉬는 시간에 틈틈이 단어장을 본다든가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조금 무리가 온다면 쉬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들 다 공부할 때 안 하지 말고 남들 같이 공부할 때 자기도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 보는 것을 줄이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원 같은 곳을 다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휴대폰 보는 것을 통제하고 자제력을 갖출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제출하고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학원을 다니는 것이 좋다고 가장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가 시간에는 자유롭게 휴대폰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몇 개 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리학 1 과목과 화학 2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쳤었는데요. 사실 제 과목 조합이 흔치 않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선택했을 당시에 주변에서도 말리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저 또한 흔들렸던 것이 사실인데 저는 꿋꿋이 공부를 했던 결과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들으면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로 선택하지 않는 조합이라든가 표준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을 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표준 점수 유불리를 비교하는 것은 만점에 근접한 고득점을 받았을 때 유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즉 자기가 1등급 이상의 실력을 받을 수 없는 과목이라면 애초에 표준 점수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우선 자기가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건 역시 우선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적분과 기하 두 과목을 모두 경험해보고 수능 선택 과목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과 올해 수능 모두에서 1등급 컷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었고 1등급 컷이 따라서 조금 더 낮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을 조금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통 과목도 마찬가지이지만 미적분 과목은 특히 더 발문을 잘 해석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발문을 해석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작정 문제를 읽자마자 계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발문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식을 써야 이 조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봐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연습을 기출, 엔제, 실전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을 오히려 잘했던 만큼 더더욱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고3 들어오면서 교육청 모의고사를 쳤을 때 제가 굉장히 수학을 잘한다라는 자만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가원 시험들을 보고 어려운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게 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빈틈이 꽤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감이 하락하면서 조금 흥미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과목을 포기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럴수록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실전 모의고사를 특히 더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틀린 문제 오답을 진행하고 해설을 통해서 모르는 문제는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평상시에 공부하시는 수학 공부 방법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뒤에 하셔야 할 공부가 핵심입니다. 해설을 듣다가 이 문제에서 쓰이는 공식, 개념 혹은 내가 가져야 할 관점이 기존에 옛날에 봤던 기출 문제에서도 적용되었던 것이라면 다시 한번 기출 문제집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펼쳐서 한번 다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하나의 기출 문제를 여러 번씩 보다 보면 볼 때마다 내가 알아가는 것이 새롭게 생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수학 학습을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많이 있었던 약점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출문제는 어느 과목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주의드리고 싶은 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기출문제 공부에 너무 오랜 시간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시기별 학습법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출문제는 겨울 혹은 봄 안에 끝내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기출문제를 오래 볼수록 오히려 집중도가 더 떨어진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즉 이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지금 본 기출문제는 앞으로 수능 끝낼 때까지 다시는 보지 않는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치 양치기를 하듯이 문제 한 문제를 풀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얻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 문제를 풀고 맞았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문제에서 우리에게 주는 관점이 무엇이고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꼭 꼼꼼히 다 챙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출 문제집을 혼자 푸는 것도 좋지만 기출 문제를 할 때는 선생님의 강의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기출 문제를 하면 안 되나요?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연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별로 해야 할 공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 혹은 가을까지도 내가 기출 문제 학습이 완벽하지 않다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실전 모의고사, 엔제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풀고 있다고 해서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걸 꾸역꾸역 푸는 것은 공부를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대신 그때 빨리 해서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은 가져야 되겠죠.
예비고3 여러분,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수능이라는 레이스를 1년간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하고 너무 멋쩍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